내 이름은 캐시 H. 31살이고 지난 11년 동안 장기 기증자의 간병사 일을 해왔다. 이들을 간병하는 일은 대체로 만족스러웠다. 내가 맡은 기증자들은 언제나 기대치 이상의 결과를 보였고, 특히 나와 같은 해일시험 출신의 기증자를 만날 때면 다른 기증자들보다 특별한 교감을 느낄 수 있었다. 나의 오랜 친구 루스와 토미를 간병하겠다고 한 것도 그 때문이다. 루스의 첫 번째 기증은 아주 고약했고 겨우 기력을 회복하는 중이었다. 헤일섬은 지금은 폐교된 기숙학교로 외부와 접촉이 차단된 곳이다. 우리들은 그곳에서 아주 어렸을 때부터 훌륭한 기증자가 되는 법을 배웠고 누구보다 건강하게 자라야 했으며 매주 건강검진을 받아야 했다. 헤일섬의 교사들은 우리가 학교를 졸업해 외부로 나가면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어떻게 다른지, 그곳에서 무엇이 가능하고 가능하지 않은지에 대해 교육했다. 너희는 들었으되 듣지 못한 것 같구나. 아무도 분명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 누군가 슈퍼마켓에서 일하고 싶다는 걸 들었는데 아무도 그럴 수 없다. 너희들은 아무도 미국에 갈 수 없고 아무도 영화배우가 될 수 없어. 너희 삶은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이지. 너희들이 이곳을 떠나 성인이 되면 간병사 일을 하다 장기 기증을 시작하게 된다. 그거야말로 너희 각자가 태어난 이유지. 우리는 남들처럼 아이를 가질 수 없었고 평범한 일자리를 가질 수도 없다. 헤일섬을 졸업해 바깥 세상에 나가면 일반인들처럼 행동해야 하지만 성인이 되면 첫 기증을 위한 준비를 해야 했다. 그렇다. 우리는 복제 인간이다. 선생님은 우리더러 들었으되 듣지 못했다고 했다. 우리가 우리의 존재의 의미를 진지하게 사유하기도 전에 어린 나이였을 때부터 기증에 대해 들어왔기 때문일까? 기증자가 될 준비를 하면서 영화배우가 되고 싶다거나 슈퍼마켓에서 일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것 같이 들었으나 듣지 못한 상태였던 것이다. 두 번째 장기 기증을 마치고 세상을 떠난 루스는 죽기 전에 나와 토미에게 부탁을 했다. 바로 토미의 네 번째 기증이 시작되기 전에 집행 연기를 신청하라는 것. 집행 연기란 복제 인간들 사이에 떠도는 소문으로 진정으로 사랑한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면 그 진위를 가려내 기증 집행을 유예해 준다는 것이다. 문제는 누구에게 집행 유예를 신청하며 그 사람을 찾는다 한들 진정한 사랑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냐는 것이다. 몇 년 전 토미도 나에게 비슷한 말을 했다. 만약 그 소문이 사실이라면 많은 것들이 설명돼. 예를 들면 화랑에 관한 것 말이야. 헤일섬에는 다른 학교와 달리 한 가지 특별한 점이 있었는데 바로 학생들이 시나 그림 같은 예술작품을 만들 수 있도록 늘 창작 활동을 격려했다는 것이다. 예술작품을 만들어 내놓으면 마담이라는 자가 와서 그 중에서 특출한 작품을 화랑으로 가져갔다. 마담이 우리 작품을 왜 가져가냐고 물었을 때 선생님이 뭐라고 대답했는지 기억해? 그림이나 시 같은 건 한 인간의 내면을 드러낸다고 했어. 영혼을 드러낸다고 말이야. 마담이 가져간 그 작품이 진정한 사랑을 가려내기 위한 판단의 기준이 아닐까? 토미의 네 번째 기증이 통보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자 조치를 취해야만 했다. 그렇게 우리는 마담을 찾았고 마담은 헤일섬의 교장이었던 에밀리 선생님과 함께 있었다. 나 역시 여러 차례 그런 소문을 들었다. 매해 두세 쌍의 커플이 우리를 찾아왔지. 저희가 알고 싶은 건 그 소문이 사실인가 아닌가 하는 겁니다. 그 소문은 아무 근거 없이 생겨난 거야. 소문의 근원을 찾아 아니라고 못을 박아도 다른 곳에서 또 무성하게 소문이 나더구나. 그 소문이 사실이 아니라면 어째서 선생님은 우리의 작품을 그렇게 가져가신 거죠? 우리를 분별하기 위해 그랬던 게 아닌가요? 진정으로 사랑에 빠졌는지 아닌지 판단하기 위해서요. 어째서 내 화랑이 너희가 사랑에 빠졌는지 분별할 수 있게 해준다는 거지? 그야 왜냐하면 왜냐하면 작품이란 그걸 만든 이의 내적 자아를 드러내기 때문이지. 너희의 작품이 너희의 영혼을 드러내기 때문이라고. 좀 더 세련되게 말하자면 너희한테도 영혼이라는 게 있음이 증명되기 때문이야. 어째서 그런 걸 증명하셔야 했던 거죠? 우리한테 영혼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나요?
우리는 증명해야 했어. 너희들이 보다 인간적이고 교양 있는 환경에서 자란다면 일반인들과 똑같이 될 수 있다고 말이야. 헬섬 이전의 복제 인간들은 그저 의학 재료를 공급하기 위한 존재에 지나지 않았단다. 우리는 너희의 작품을 전시하고 이렇게 외칠 수 있었단다. 보세요, 이런 아이들을 두고 보통 인간들보다 열등한 존재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헬섬이 폐교되었으니 상황은 다시 나빠졌어. 바로 이 순간에도 수많은 복제 인간들이 통탄할 만한 상황에서 사육되고 있지. 세상은 여전히 기증 프로그램의 실상이 환기되는 걸 원하지 않는단다. 대중의 생각이나 감정은 이쪽으로 쏠렸다가 저쪽으로 가버리지. 마치 왔다가 가버리는 유행과도 같군요. 우리에겐 단 한 번밖에 없는 삶인데 말이에요. 나를 보내지 마라는 소설은 SF적인 어떤 소재를 담고 있습니다만 정밀한 세계관을 그렸다기보다는 존재의 어떤 내밀한 내면에 좀 집중하는 소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가저의식으로의 작품들이 대체로 그렇지만 어떤 존재가 자신의 운명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그리고 그것들을 어떻게 개척해내고 혹은 그 운명들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떤 선택을 내리는지에 대해서 집중해 가면서 읽을 수 있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작가가 최근에 클라라와 태양이라는 신작 소설을 발표했는데요. 작가가 직접 자신의 대표작인 남아있는 나날이라든가 지금 이 소설 나를 보내지 마의 연장선상에서 읽을 수 있는 작품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흥미가 있으신 분들은 같이 읽어보시면 또 좋은 경험이 되시리라 생각됩니다.